수평이 다 수면을 시킬 거예요. 수면을 시키고 이제 그와 아울러서 이제 시선적으로 할 준비를 하니까 병원을 교차자들이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상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속점은 이미지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리빙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조직법으로 하든 후식법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붙이라고 치면 잡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전지용접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배치가 전지용접하고 슈터용접하고 기름 배치가 같다 이렇게. 그래서 충수는 3층이고 패스라고 했어요. 여기서 1층, 2층이잖아요. 붙이는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이제 줄기드 하나 놓는 것을 패스라고 해요. 원패스, 투패스, 쓰리패스로 만들어가는 거고 1, 2, 3, 4, 5, 6 패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이걸 두 줄로 쌓기도 해요. 그 원칙적으로는 두 줄로 쌓아야 된다, 세 줄로 쌓아야 된다, 이건 없어요. 단 주의할 것은 자, 여기 쌓았으면 다음에 여기 중요한 데가 이단전 아니잖아요. 이단전 어떻게 보면 용접 라인이지 않은 게 이런 라인인데 이 라인은 다음 주 용접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리잖아. 그죠? 만약에 2층을 산다 그러면 먼저 이거를 싸서 이게 샀겠지. 그래서 때 용접봉은 항상 이 라인 바깥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이 라인 바깥으로 용접봉이 나가면 안 돼요. 나가지 않고 머물러서 흙물이 넘치는 것을, 이 라인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1층을 샀어요, 이렇게. 2층, 원패스, 여기 이걸 쌌어요. 쌌으면 이 라인이 중요해요. 흙물이 이 라인을 따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위에는 신경을 좀 써보세요. 위에는 여기 이 라인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나중에 2층을 할 때 채우니까 별 의미 없어. 근데 이쪽은 마무리란 말이에요. 이쪽이 마무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 라인은 항상 따라가는데 이 라인을 여기 이래가 바로 가이드 라인이다. 바로 이 지점이니까 이 선은 용접하기 전에 망가지면 안 돼요. 용접이 됐을 때 메꿔서 이 거리를 메꿔서 이 라인이 일자로 소속되도록 하게 가격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2층을 쌀 때, 여기 3패스 쌀 때, 여기도 역시 길이가 여기 철근선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공전봉은 여기지만 길이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이 그때는 이 라인을 조심해요. 이 라인을 봐야 되고 이쪽 라인으로 봐야 되지만 이 두 중에서 어느 라인이 더 중요해요? 이쪽 라인이 더 중요해요? 이쪽 밑에가 중요해요? 용접할 때는 이 라인이 이쪽 라인을 더 신경을 쓰되 그렇다고 해서 이 라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비드 모양을 결정 짓는 데는 이게가 중요해요. 그 비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또 다음번 비교는 이게 가장 높은 부분이라면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아래고기라면 솔직히 수평이라고 하면 수평이라고 하면 잡고 이거 2층이라면 3층이라면 여기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럴 때 이 라인이 중요하다고. 이 라인. 그래서 이 라인을 보면 이 가장 수평은 밑에부터 올라가죠. 이렇게 가장 높은 데가 여기면 3등분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가장 높은 부분이면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고, 또 이렇게 되고 잘못된 거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업어도 잘못된 거고. 이 라인이 여기가 정렬수 앞에서 내가 그리기라고 던지는데 분황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저기 분황 보면 이게 끝나놓고 반대기가 나래를 젓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그 모습으로 비로로 연결을 이드베이스가 중요하다. 아셨죠? 네. 모양이 있어 가지고 너무나 꾸겨져 가지고 그랬을 때 비드를 잘 내는 사람은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충에 배웠던 것이 그 비드잖아요. 비드 읽기잖아요. 그 연습이 여기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가 실제로는 농작할 때 호흡을 어떻게든지 몰라. 기계로 사진으로 찍어봐야 돼. 엑셀로 찍어봐야 되지만 이 건 모양은 눈으로 높은 거예요. 보기 좋은 쪽이 먹기가 좋더라고. 일단은 평가하는데 건 모양을 많이 봐요. 그래서 비능사 시험을 치르려고 하시면 일반이 30점이에요. 그 다음에 물고 시험이 70점. 폴케이지가. 그때 이 비중이 여기서 5점이 나면 가지도 않아요. 일반이 워낙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랜딩까지 가지도 않아. 가지를 않고 그냥 아니 다음 기회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일반에서 탈락도 안 되고 밴딩도 안 시켜. 원래 농작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규격 시험편이 이게 6T라면 여기 동작선을 항상 여기서 여기까지가 150이에요. 150mm.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가 물티는 100mm예요. 100mm인데 농적을 이제 이렇게 해서 농적이 모재의 표현보다 펼쳤다. 그러면 그것만을 우리가 배웠던 용어는 뭐라고 거기 이름을 붙여요? 용입 부족. 네? 용입 그냥 가까이가 하는데 용입 부족. 정확한 명칭은 펼쳤으니까 뭐예요? 용입 부족. 부족. 용입 분량은 그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용입 부족이라고 해요. 용입 부족은 미완성이 되거든요. 용입 부족 미완성. 네. 그래서 이때 지금 여러분들이 마트 경적을 하면 백비드 나오잖아요. 백비드도 전체 중에서 3분의 2가 이상 나와야지. 잘 나오다가 3분의 1은 3분의 1까지는 그래도 오자고 잡아주진 않아. 그런데 3분의 2가 백비드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일반이 아무렇게 아름다워도 그냥 던져버리나. 그 사람은 다음 기회에 보세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합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일반은 근데 점수가 백비들은 그가 점수가 특이한 게 별로 없어요. 일반만 통과할 정도이고 점수 기준이 어떻게 배정되냐면 시점, 종점,
언더컷, 오버헤드, 그다음에 언더컷 오버헤드, 그다음에 비드 외관. 비드 외관. 자, 이 상태에서 시점은 뒷면에 있어요, 앞면에 있어요. 앞면. 용접 걸어가서 검사한다면 일반 검사상 용접 시점은 앞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앞쪽이잖아요. 정점구 어디에요? 옆에. 앞쪽. 원더컷 어디 있어요? 앞쪽. 원더컷도 앞쪽. 오버랩 앞쪽. 비드 일관은 앞뒤. 앞뒤가 있어요. 앞뒤가 있어. 그래서 앞쪽, 뒤쪽이 있어. 그러니까 외관이 30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이것도 실상 앞이 있고 뒤에 있으니까 나눠먹기잖아. 그간적으로는 점수의 비중은 어디가 많아요? 다 앞쪽. 이 백비드만 다 중요하다고 막 백비드 내는 요령을 터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긴 하지만 실기로 점수 비중에서는 백비드가 3분의 2 이상만 나오면 3분의 2 이상만 나오면 오작 내 봅니다. 실제로는 앞면만 잘해요. 백비드는 하나 풀어줘도 상관없어요. 풀어진다는 개념은 이게 항상 풀어지고 풀어진 거고 크랙이 3mm짜리가 나오면 그것도 크랙이 풀어진 거예요. 근데 이 용접은 깎아주는 거 없어. 만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만점 아니면 빵점. 그래서 밴딩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밴딩 검사가 한국 시험은 표면 2면 이게가 표면 2면 과제가 만들기 용접은 두 과제란 말이에요. 유공기 하나, 수직이나 수평기 하나, 뭐 혹은 수평 하나, 수직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표면이 10점, 2면이 13점, 표면 10점, 2면 13점, 아니면 빵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두 개가 제로가 나오면 그럼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나가 부러져도 그냥 밴딩 검사로 탁 그러니까 탱강 하면서 뚝 떨어졌어. 그래도 상관없어. 세 개가 살면 하나, 둘, 세 개. 최하 점수로 맞춰서 그러면 33점이라는 거죠. 하나, 둘, 셋, 33점. 33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폭탄을 그냥 다 하면 46점이잖아요. 다 만점에 46점. 그러면 24점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24점은? 필렛에서. 필렛이 21점이 만점이에요. 필렛이 21점이 만점. 그러면 3점 어디 찾아야 돼? 3점은? 용접, 자세, 안전을, 순서를 잘했는가? 안전을 잘 지켰는가? 작업 태도가 양호한가? 이것이 1.1.1.1 3점이에요. 그래서 토탈 외관이 57점, 작업 태도, 안전, 청소, 이것이 총결이 3점. 그래서 이게가 67점이 이 외관검사고 이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3점이 작업 검사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러나 저러나 되게 떨어지는 비율이 시험을 봐보면 외관 검사를 해서 외관에 탈락한 비중이 반이에요. 외관에서 탈락한 비중. 용접을 계산하면 첫 번째 적다. 이게
좀 기다리라. 이 사람 만약에 이 중국장 이게 감독이야. 근데 작품을 보고 이거 멘팅 넘어갈까요? 말할까요? 그러면 이거 모자이크. 이 정도면 그냥 우리 감정 없이 기계로 처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밴딩을 다 하는데 이걸 다 가르쳤잖아요. 농적 해놓고 그냥 갖다 밴딩하는 게 아니라 농적하면 앞뒤로 나오죠. 백기리가 나오고 필리가 나오니까 이 그냥 백기리와 필리를 그 라인으로 딱 밀어요. 다 밀어서 이것을 원래는 가스로 절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샤링이라고 해서 전단기라고 해서 이 식판을 쇠를 자르는 기계가 있어요. 이거는 탁 잘라서 그 자르는 게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네, 키스가 또 한편에 두 개를 짜고 아까 이게가 150이라고 했잖아요. 예. 또 앞뒤로 2점이니까. 여기가 이것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몇 점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 일반 검사를 하는 데는 이게 다 들어가지만 밴딩 검사에서는 목시험에서는 여기 동그라미 부분 이 부분 이게 40mm예요. 40mm. 여기서 20 여기가 30 하면 20 시작점과 종점이 20 이렇게 되고 잘라내고 가운데 40mm 잘라내고 하면 양쪽이 40mm씩 나와요. 그 40mm를 가지고 하나는 이쪽에서 넣고 하나는 반대쪽에서 넣고 여기 표면 여기 뒷면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험에 필수적인 것이 맞대기 공식이 들어간다. 지금 현재 필렛 쇼트 맞대기 공적 묵티가 어느 것이 나올지 몰라요. 시험에 나온다 하려면 그랬을 때 중요 부위는 묵티든 자세가 어떻게 되든 저 위치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튼 실제로 시험이 10월 19일이라는 거 보나요? 이번 시험이 10월 19일이니까 오늘이 15일인가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네. 그러니까 26일날 적었어요. 참 걱정이 드네요. 1호를 하자니 실습을 못하고 실습만 하자니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데 집에 용접기가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학교에 보면 필습이 더 중요하죠. 그 대신 1호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만나고 하고 하루에 지금부터 3시간씩만 꼭 하면 3시간 이제 맞춰서 제가 역점 정리 줬던 거 한번 답을 실제로 바라본 사람은 그 사람 합격 소지가 거의 많아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드렸던 주관식 문제와 역점 정리를 한 번 정도 다 풀어보고 읽어봤다. 하나. 그럼 다들 전면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졸업생 중에 고려대학교 정치 능력가 출신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정치 많고 외교 많고 나이가 그 당시에 쉬운 분인가 그랬는데 이 양반이 그때까지 양조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용접은 아니면 정치 능력가 나와서 고대 양조장을 하다가 양조장이 이제 대형학교 바람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손 들고 나와서 용접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에
깜나이 공부를 한 사람인데 농적이 어렵다. 참으로. 코피를 3번 이상 흘리지 않고 붙었다. 그 사람 농놈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깜짝이구나. 근데 그 사람이 주먹으로 치면 안 되는데 그냥 공부를 해서 3번 정도 해야하는데 농적이 다른 치보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어가 이렇게 친숙하지가 않아서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신을 선생님이 준다고. 제가 제 동생이 실제로 제 동생이 지금은 그 친구도 그리고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됐는데 당시에 한 25년 됐나요? 전라북도 익산에 깡패였어요. 깡패 조직에서 탈출하는데 엄청 배워갔어요. 막 그 사람들이 워낙 쌈을 잘하니까, 깡도 좋으니까, 이게 막, 그 깡패 조직에서 막 붙잡았더라고. 그런데 다른 아버지가 저한테 부탁하기를, 야, 먹고 살 좀 열어주라.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대로 일단 자동차과를 집어넣는데 자동차과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족과로 뭐라고 해서 민족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는 교육이 옛날에 훈련소란 말도 맞죠. 훈련소일 때는 완전히 스파르타식 교육이었어요. 네, 그때는 시험을 이게 입수 문제를 주고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 80점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 틀리는데 한 대씩 한 대씩 그냥 무방고 때리고 유튜브는 감정이 되니까 무방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일 공부하고 갔더라고요. 12일 공부하고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그만큼 교육에서 학생들이 자유를 싫어하는 시험이 가장 공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시험을 잘 보게 만드는 방법은 최고 좋은 방법은 스파르타식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원저가 근데 저는 제가 자신에 이쪽에 와서 당시에는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었는데 야간 과정은 일반인 주택공사, 버스, 고속버스 회사, 또 등등 이런 지하철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와서 교육받았는데 그때 실제로 저 주간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약속을 하기를 80점 이하는 무조건 하나 틀리지 한 대씩입니다. 이렇게 하고 때릴 때는 말은 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30몇 살인데 나이가 50 먹은 사람이 어떻게 때려요? 그래서 제일 연장자한테 약속은 약속이니까 갑대로 한 두세 때렸대요. 제가 때리면 감정이 되니까 여기 제일 연장자가 제 대신 하는 겁니다. 하고서는 때리고 책상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저녁에 저한테 선생님 우리 좀 봅시다. 그래서 정문에서 이제 저를 끌고 우리 여행기가 아래 앞에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술판을 번지 봤어요. 끝나고 거기서 술을 먹었는데 제가 젊으니까 그 당시는 얼른 제가 술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반치겠다고 또 넘어갔는데요. 가지고 이 양반들이 다 있고 청량리에 있는 맘모스인가? 맘모스 이쪽으로 또 배워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술을 엄청 먹었는데 당시 그 양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을 다닐 수 있다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맙대요. 그 다음부터는 더 때렸지. 때리다는 개념은 그거라면 이제 얼굴 보여서 장난으로 했어요. 그래야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면서 병역기에 했어요. 가지고 그 당시는 지금 기능사라는 시절이 그 당시 기능사 2급이에요. 근데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지금 그 당시 기능사 5가 있었어요. 기능사 5는 이론이 없고 실기만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서 기능사 2급을 도전을 해서 거의 한 70% 정도 시키고 그랬을 때 있는데 운을 열심히 했고 또 저도 운을적으로 그랬었는데 여튼 안 하니까 안 되고 또 살고 내가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자신까지 못 들어야 되는데 그걸 필요하더라고요. 제 프로테미 사람이 허장이라고 허장감 가고 허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개월 코스인데 여러분 코스에 갔대요. 시간이 4시간 3개월 코스인데 이 사람이 똘똘해요. 그래서 제가 반장을 시켜줬어요. 그때는 이제 여학생도 또 아까 여튼 들어와서 일단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도 땄어요. 당시에 기능사 2급을 땄어요. 2급은 수업적으로 조선학 학생이지만 상승법을 위한 와이어의 측정은 여기 정도에서 1.4까지 나가고 아리스는 1.2에서 1.6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녹방실을 위해서 표면을 V로 도움되어 있죠. 그래서 손목 노블라가 와이어가 보통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솔리드 와이어인데 또 플러스 코드 와이어라고 해서 그 속에다가 와이어 속에다가 플러스를 집어넣었어요. 이런 모양으로 플러스를 집어넣기도 하고 또 이런 모양으로 플러스를 집어넣기도 하고 반면에 보면 이런 모양으로 플러스를 집어넣어서 이것들로 하여금 피부가 공격해서 수족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표면을 덮어주는 그래서 용착 금속을 굉장히 미세화시키고 금속의 품질을 우수하게 만드는 그러한 용접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쓴 것은 솔리드 와이어예요. 실체 와이어라고 해서 속까지 전체가 다 와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복합 와이어라고 해서 복합 와이어를 다른 말로는 플러스 코드 와이어라고 해요. 이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그것이 제조가 됐다. 참고적으로 입히니까 안 보이는데. 솔리드와이어를 안 써요. 다 저런 플러스 와이어였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용금, 전극이 녹으면서 오줌이에요. 전극이 녹으면서 오줌이기 때문에 용극식이라고 해요. 솔리드 와이어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솔리드 와이어와 혼합가스통을 쓸 때는 혼합가스가 CO2만 쓰는 것이 아니고 CO2에다가 산소를 약간 섞어서 쓸 때가 있어요. CO2 오트법이라고 해요. 또 CO2에다가 알코올을 좀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CO2, 알코올, 산소를 약간 믹서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매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용제가 들어있는 와이어는 슈어트법 있고 아쿠스 아쿠법 또 휴지 아쿠법, 유년 아쿠법, 모나드 아쿠법 이런 것들이 그 와이어의 생김새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비영국식 슈어트 아쿠법 탄소 아쿠법, 풍선 아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철도, 수량, 건축, 부선 건축일에 회복되어 있고요. CO2 농도에 따라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 용접하는데 이걸 혹시 머리 아픈 데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머리 아플 때가 안에가 CO2가
3, 4% 정도 들어있으면 두통을 느껴요. 15% 들어있으면 뇌석부가 역겹고 그래서 위험하고 30% 이상이면 신경도 있어요. 구입을 보니까 문제가 들어있는 와이어, 여기가 복합 와이어죠. 복합 와이어를 다른 말로 플라스코드 와이어라고. 이것은 이제 피로 와이어 방식인데 이렇게 감아서 플라스틱 있지만 이것은 자석용의 방식이고 이것도 복합 와이어예요. 참고로 아까 그것까지. CO2 용접을 하면 하여튼 용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일반 자동차 정비 공장 같은 데도 CO2 용접을 거의 다 설치해놨어요. 좀 큰 데는. 왜냐하면 CO2 용접으로 쓰는 이유는 차체 수리 판금을 할 때 용접 속도가 빠르니까 자동차 정비 공장 같은데 CO2 용접을 거의 좀 큰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카센터 같은 데 보니까 용접기가 가격이 한 CO2 용접기나 혹은 TV 용접기가 가격이 그래도 한 100만치 좋은 거 살려고 하면 2, 300을 줘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산성은 굉장히 좋다. 차체 수리, 옛날 말로 판금이죠. 판금 같은 거 하면 CO2 용접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아주 박판 같은 거 용접할 때도 우리는 그냥 두꺼운판이니까 스테이크를 쭉 오잖아요. 근데 이제 함석 자동차의 외장판 이것은 두께가 1mm 아니거든요. 이런 거 용접할 때는 용접을 절절 전압을 낮게 해서 따닥따닥 벽으로 따닥따닥 용접하는 정도. 내일은 바퀴 용접보다도 필렛 용접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보면서